2017년 12월 도쿄도에서 13만 인분의 건빵을 무료로 배포했고 일본의 학생들은 때가 되면 언제나 이걸 꾸역꾸역 먹어야 하죠. 한국 남자들에게 전투 식량으로 익숙한 방제식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비상식량 이야기입니다.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끊임없이 겪어온 일본은 비상식량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도 한몫하는데 전국시대로 전국토가 황폐해지고 대기근을 경험했으며 태평양 전쟁 시절 미국의 봉쇄로 인한 식량난까지 전 국민이 배굶어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식량 안보에 대한 욕구와 방제 의식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자료를 보면 일본 열도 남해에서 30년 이내 진도 7급 이상 지진 확률이 대략 80%가 넘어갑니다. 최대 26m 거대 해일을 맞는 지역도 있을 거고 수십만 명이 사망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일본 정부의 오피셜입니다. 확률 70에서 80%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상황을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수백 년에 걸쳐 합숙된 일본인들은 방제식을 생활 필수품처럼 여기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54.6%가 방제식을 비축하고 있고 항상 즉시 들고 나갈 수 있는 방제 가방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42.4%입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관동 지방은 무려 방제식 비축률이 75%나 됩니다. 10명 중 7명은 집에 비상식량을 쌓아두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방제 회의를 하기도 하고 각자의 방제 가방을 미리 꾸려놓습니다. 일본의 다이소에서는 방제 전문 코너가 따로 있고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방제 전문 유튜버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고 비닐로 비상식량을 조합해 만들어 먹는 레시피도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파는 유통기한 25년짜리 이 비상식량이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일본인 입장에선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의 기업들은 이런 시장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긴 상품을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유통합니다. 25년짜리 크래커나 채소 슈트는 기본이고 5.5년짜리 가고메 주스, 인기 상품 비스코를 5년까지 늘린 제품, 15년짜리 물도 판매합니다. 심지어 맛도 좋아서 빵이나 반찬류의 방제식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먹을 만한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다양한 방제식 구독 서비스도 있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마음에 들었으면 저도 구독 좀 해주세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비상식용 건빵류에는 평균 2에서 3% 정도의 벤토나이트를 첨가해서 팽윤성을 갖게 만들어서 포만감에 도움이 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벤토나이트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점토의 일종으로 다량의 물을 흡수해서 최대 8배까지 부피가 늘어납니다. 영상 처음에 언급했던 도쿄도의 건빵 무료 배포 사건은 방제식으로 비축 중이던 건빵의 유통기한이 딱 2달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쿄도는 건빵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나눠주었는데 조건은 재판매와 폐기 금지 조항에 동의해야 했죠. 근데 문제는 양이었습니다. 무려 이 한 통에 128인분에 무게만 20kg였어요. 진짜 받아가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을 거예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기본 안주 건빵 튀김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쿄도는 항상 재난에 대비해서 상시 800만씩 이상의 건빵과 쌀을 비축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쌓여있을 건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또 2011년 대지진 때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마비를 겪었던 도쿄도는 비가 곤란자 대책 조례를 제정해서 기업에도 임직원용 방제식 3일분 비축을 의무화했습니다. 물론 학교라고 다르지도 않고요. 비상식량 비축에서 주의할 점은 롤링스톡을 통해 평소에 일상식으로 소비하고 다시 비축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유통기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되면 도쿄도 건빵 배포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일본도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라서 관공서와 기업에서 비축하는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매해 엄청난 양의 비상식량이 폐기 처분되고 저소득층 구호, 가축 사료용 가공, 행사 나눔으로 아무리 소비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건 자선단체에서도 꺼릴 정도입니다. 해외 쪽 빈민국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운송비나 효율성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죠. 이러한 이유로 롤링스톡을 위해 일본의 잼민이들은 이걸 무조건 먹게 됩니다. 일본의 학교에서는 비축 중인 비상식량을 꾸준하게 급식으로 내놓으며 건빵을 튀겨서 요리하는 등 방제식을 지속적으로 소비합니다. 어려서부터 방제식을 먹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젊은 세대는 특별히 거부감이 적죠. 여기 귀여운 어린이들의 훈련 영상입니다. 今日の主食はこの袋の中に給食センターが備蓄している非常食救急カレーです。パウチの中はカレーとご飯が混ざった状態で水を加えたり温める必要はありません。皿に移さず袋のまま食べます。いや普通に冷たいけど美味しいです。普通にキノコとかいろいろ入ってます。具沢山で
救急カレーであんまし普段食べない味なんですけど、思ったより美味しくて、なんかこんな贅沢しちゃっていいんかなみたいな感じしました。めっちゃ災害の時になんか備蓄してあるものじゃないなみたいなイメージがめっちゃ変わりました。なんか困ってたり悲しかったりしても、なんか美味しくて嬉しい気持ちになれるような味がしました。長野市の給食センターは災害時の食事を知ってもらおうと年に1回秋に防災献立を提供しています。2024年の幸先悪いなって思ってて、その終わるまでに何回地震が来るんだろうなって考えてたりはしてましたね。10月までに市内の小中学校68校で提供されます。避難訓練が行われ、片上小学校に隣接する緑陽高校の2年生も参加しました。高校生は小学1年生から3年生までの児童とペアを組み、小学校の3階へ避難しました。3階に上がると、近くの片上認定こども園の園児も避難していました。ちっちゃい子はパニクると思うので、私たちがちゃんとしっかりして落ち着いて避難できるように。避難訓練は給食の時間も続きます。今日は教室ではなく体育館で避難所での食事を想定し、カレーや乾パンなどが配られています。今日の給食のメニューは小学校が備蓄している3種類の非常食です。片上小学校では非常食を食べる防災給食を3年前から行っています。温かくはありませんが、児童たちは非常食に興味を持ちながら笑顔で食べていました。ちょっと冷たくって味がちょっと濃い感じがします。こんな明るく食べれないだろうし、悲しい気持ちもあるけど、災害とかの怖さも少しは忘れられると思うので食べるの大切だなと思いました。 한국에서도 야외 활동을 자주 하시거나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중에 나온 간편식을 즐겨 드시죠. 최근 계엄령 같은 사건으로 시국이 불안하고 북한의 도발 상황을 염려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습니다. 이참에 우리 가족의 대비는 얼마나 되어 있나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비상식량을 갖춰보시거나 비상용 가방을 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영상도 재미있으니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